안녕하세요. 저는 하트카운트의 양승준이고, 오늘은 2023년도 하트카운트 정규 웨비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트카운트의 기본적인 사용법 다뤘었고, 오늘은 시계열 데이터셋 분석하는 내용 할 텐데, 뭐 실습 부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 그리고 이제 뭐 역사, 최신 기술들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실습하는, 그래서 장표 한 15분 소화하고 실습 한 15분, 10분, 15분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표지 화면에 있는 백그라운드 그림은 아마 이게 뭐 최초의 시계열 차트라고 알려진 그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그 수출입에 대한 그 차트입니다. 그 잠시만요. 제가 네. 일단 시계열 분석 정의를 하면 시계열 분석은 일정한 간격. 이게 그냥 아, 일정한 간격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 단위로 꼭 그 시간 단위로 측정된 어떤 관측값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중간중간에 비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1시, 2시, 3시 측정되다가 4시께 빠져 있다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피리어드 로 측정된 데이터가 이제 시간 순으로 저장된,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저장이 안 됐어도 우리가 이제 소팅을 하면 시간 순으로 저장이 되겠고, 그 어떤 특정 시간대에 우리가 분명히 측정한 값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뭐 온도일 수도 있겠고, 전력 소비량일 수도 있겠고, 뭐 이제 어떤 주택의 가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시계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건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의 행동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그 현상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현상과 행동을 이해하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데, 실습은 그 그러니까 탐험적 분석, 그러니까 그 탐험적 분석은 이제 디스크립티브 애널리시스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발생했던 현상을 우리가 묘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시각화적인 툴을 통해서 트렌드나 그 어떤 사이클, 계절성 등의 패턴을 이해하는 작업이 시계열 데이터의 탐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그 실습을 통해 오늘 같이 내용을 공유드리겠고, 이제 포캐스팅은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당연히 과거의 관측값을 통해 모형을 만들어서 미래에 발생할 값을 예측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샘플 데이터셋은 뭐 시계열 데이터 뭐 캐글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 UCI 머신러닝 리파지토리 가시면 시계열 데이터 많이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책은 그 무료 책인데, 요 링크는 영문책이지만 어떤 분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글로 번역해 놓은 동일한 책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책은 사실은 제가 시계열 쪽 분석했던 게 하도 오래돼서 그냥 최근에 책 한 권 사서 읽으면서 이 강의자료 만들었을 때 참고한 오랄리의 Practical Time Series Analysis라는 책이고요. 번역 서적이 국내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그 키 컨셉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뭐 템포럴 비헤이비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로는 자기상관이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셀프 코릴레이션이라고 적는 게 맞을 텐데, 그냥 관행적으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쓰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렉이라는 것은 현재 데이터 포인트, 밑에 있는 차트를 보면 딱 봐도 시간 순서대로 그 데이터 값이 측정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시간째, 20시간째 보면 데이터 렉이 하나라는 것은 그 10시간째면 9시간째,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타임 유닛을 기준으로 그 몇 번째 이전의 데이터인가를 렉이라고 하는데,
자기상관이란 말 자체, 말이 의미하듯이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예측하는 건데 특정 시점 이전에 예를 들면 2시간 이전의 데이터와 내 자신의 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인데 지금 화면에 있는 차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24시간 주기로 그러니까 렉으로 따지면 23일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렉 1은 바로 1시간 전이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그 주기로 그 23개의 레그를 기준으로 비슷한 값이 반복되는 것을 자기상관이라고 해요. 뭐 여기서 제가 24개의 타임 유닛마다 유사한 값이 목적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23번째, 25번째, 22번째도 그 어느 정도 그 자기상관 계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어떤 시즈널리티, 계절적 패턴이 있다고 그 우리가 이제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상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시즈널리티인데, 시즈널리티는 우리가 이제 계절성 그렇게 이해하지만 뭐 주기성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고, 그, 그 칼렌더 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분기 또는 월, 요일, 시간대 등 어떤 이런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픽스드 피리어드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우리가 시즈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사이클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엄밀히 구분하진 않지만 그 전통적인 통계에서 사이클릭 패턴이라는 것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4년 단위로 반복됐다가 6년 단위로 반복됐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누가 그 스크린 캡처했는데 강의 자료 그 끝나고 공유해 드릴 거라 그 캡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이클릭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션 에러티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그 트리키 컨셉이에요. 되게 그 좀 이렇게 개념을 잡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통계적인 그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 나왔던 개념인데 일단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고 2장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밑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차트는 2017년 9월 달에 13, 14, 15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그 값을 예를 들면 뭐 전기 사용량을 측정한 거라고 했을 때 일단 시즌 알러티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특정 시간대에 점심시간 전후로 뭐 또는 한 6시 전후로 그 에너지 사용량이 피크를 쳤다가 그 새벽 시간대에는 그 에너지 사용량이 낮은 그런 그 시즈널 패턴,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른 시즈널리티가 보이고, 어, 여기서 스테이션 웨러티, 그러니까 정상성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 정상적이라는 것은 노멀이라기보다는 스테이블, 안정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날을 딱딱딱 그 구분해서 보든지, 그러니까 윈도우를 24시간으로 쪼개서 어떤 윈도우를 우리가 선택하든지, 그 변이량, 베리에이션, 그 분포가 일정 수준에서 변동량이 이렇게 고정돼 있고, 그 평균 역시 그 뭐 12,000 정도로 굉장히 스테이블한, 12,000이 아니라 12만 정도로 굉장히 스테이블한 경우에 그 스테이셔너리티, 그 정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 얘기는 그 다음 장에 나오니까 이 장에서는 여기까 이렇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냥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 정립됐던 이론을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좀 엄밀히 얘기해서 시즈널 패턴과 사이클릭 패턴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트렌드는 뭐냐면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의 트렌드는 사실은 그냥 경향성 얘기하지만 이제 시계열에서 트렌드는 그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경향성 또는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경향성을 이야기해요. 뭐 일상에서 쓰는 그 어떤 뉘앙스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트렌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쪽 방향, 그게 이제 상향이든 하향이든 쭉 그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트렌드가 있다고 하고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1인 가구 주택, 그러니까
소형 주택의 뭐 이제 판매 총액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트렌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기간에 걸쳐서 어떤 뭐 증가한다, 내려간다고 이제 시각적으로 판별하기가 어렵고 시즈널 패턴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년 단위로 그 피크와 트러프, 그러니까 그 등락과 그 하강을 반복하는 것이 보이고, 사이클릭 패턴도 저는 보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 어떤 경우에는 75년에서 82년까지 부침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80한 2, 3년부터 92년까지 한 6년, 8년 주기로 경기의 부침에 따라 전체적인 그 판매량이 부침이 있었던 게 보여요. 그래서 일본 차트는 트렌드는 없지만 시즈널 패턴과 사이클릭 패턴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번은 미국 뭐 US 트레저리 빌의 어떤 계약 총량인 것 같은데 그 트렌드는 명백히 존재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타임 유닛을 보면 이게 데이예요. 0에서 100까지 일이 있는데 분명히 트렌드는 데이 지로에서 높았다가 그 시간에 갈수록 그 건수가 줄어드는 게 보이고 시즈널 패턴과 사이클릭 패턴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여기 퀘스천 마크를 다루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가 타임 허라이즌이 굉장히 100으로 짧아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100일이 아니라 한 3년 단위로 측정을 했다면 전체 그 롱기튜드널 피리어드로 보면 어떤 계절성도 나타날 수 있겠고 사이클릭 패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우리 눈에 있는 차트에서는 그런 걸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3번 역시 쉽게 그 트렌드가 있고 시즈널 패턴이 있다 알 수 있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오토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미래의 나 자신을 예측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주가거든요. 그죠? 구글의 주가의 그 어떤 차트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고요. 아까 이제 정상성 얘기를 했는데 정상성을 그 우리가 지금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할 때 이거를 뭐 알 필요는 없는데 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이 시계열 쪽을 한번 공부할 때 꼭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고 그냥 굿투노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무 현장에서 정상성을 논할 일은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정상성이 중요한 것은 통계적 시계열 모형, 대표적인 게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뭐, 알마 같은 거에서는 데이터 그 모형이 어떤 가설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과 데이터가 핏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상성이 있어야지 그 통계적 시계열 예측 모델이 작동한다는 그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 위에 있는 것은 그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윈도우를 제가 두 개로 랜덤하게 찍었지만 어떤 윈도우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윈도우 기간이 그러니까 폭이 넓이가 동일하다면 그 윈도우 안에서의 변동폭과 그 전체적인 평균이 굉장히 안정적인 게 보여요. 다만 밑에 있는 non-stationary 그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정상성이 없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두 윈도우를 선택했을 때 왼편에 있는 윈도우는 분산의 폭도 짧고 평균도 0 중심에서 분명히 형성이 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는 그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컸었고 평균도 그 마이너스 한 70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모형이 이제 우리가 자기를 갖고 자기를 예측하는데 근본적인 그 데이터 모형이 그 우리가 그 AR 모델, 오토리그레시 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어떤 그 가정과 어긋나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 모델에서도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바뀌는 몇 가지 트릭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성은 시계열 데이터가 분산과 평균이 굉장히 일정하다. 그래서 스테이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통계적 모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적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계열에서 통계적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어떤 모델,
이든지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뭐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시계열 예측이 있어서 뭐 자기회계 모델보다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그게 뭐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뉴럴 모델을 통해서 시계열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전히 좀 인상적인 성과는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자기를 갖고 자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메인에 따라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어, 그, 이제 어떤 계절적 패턴이 없는 어떤 이벤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들,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것들이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이런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많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통계적 그 타임 시리즈 예측 모형의 가장 베이직인 AR 모델에 대해서 보실 텐데, 일단 AR은 오토 리그레시브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선형회귀 모형을 만드는데, 그때 보통 선형회귀 모형은 우리가 Y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들 X1, X2를 쓰는데, 이때는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자기를 예측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회귀 모형이라고 하고, 왼편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우유 총판 또는 소매점을 한다고 했을 때 월별 우유에 대한 디맨드, 그러니까 볼륨,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수요량을 차트로 나타냈더니 봤더니 분명히 시즈널 패턴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때 이제 우리는 다음 달 생산량 또는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월 초고 이번 달 우유 생산량이 궁금하다고 하고 그것을 MT라고 해볼게요. MT인데 우리가 MT를 예측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죠? M sub T-1 그러니까 지난달의 우유 생산량 또는 M sub T-2 두 달 전의 우유 생산량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렉이라고 했죠. 그래서 렉을 쭉 늘어뜨리면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늘어뜨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모형이든지 최소한의 변수로 만드는 것이 로버스트하고 미래 예측을 하는데 견고한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그러니까 이번 달 우유 생산량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MT1, MT2, MT3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 이제 PACF를 활용해요. PACF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이라고 하는데 뭐 파셜 같은 거 무시해도 되겠고 아까 배웠던 오토코릴레이션 자기 상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ACF 차트가 밑에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PACF라고 아래 차트가 있고 1 있고 굉장히 높은 바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번 달과 지난달 간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은 어떤 얘기냐면 이번 달과 두 달 전과 그러니까 leg 2, m sub t-2와 굉장히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3번 같은 경우 m 이번 달과 세 달 전과는 굉장히 약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번 달 우유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M sub t-1, 2, 4, 11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밑에 이제 제가 필기체로 적어 놓은 것처럼 선형회귀 모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에러텀이 있겠고 코에피션트 베타 1, 베타 2 같은 것을 계산한 식으로 미래의 생산량 또는 이번 달의 우유 생산량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현실이 복잡한 경우에 잘 될 리가 없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AR 모델의 한계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차트인데 해당 화면은 이제 저희 하드카운트에 있는 시계열 화면이에요. 보시는 데이터는 전기 사용량이고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실습에 쓸 데이터인데 위에 있는 것은 실제 액추얼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전기 사용량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2019년까지의 데이터만 남겨놓고 AR 모델을 터서
그 하드 카운트에 있는 그 AR 모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버튼을 눌렀더니 그 오른쪽에 있는 점선처럼 예측이 되어 있는데 액추얼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용량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이전의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어떤 그 가정하에 현재 모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는 사실은 2020년에 보면 그 하반기에 에너지 사용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뚝 떨어졌잖아요. 뭐 서머 타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울 수 없었던 것, 자기로부터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은 모형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맥락에서 그 AR 모델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과거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에 따른 예측 모형들 굉장히 그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어요. 실무에서도 그렇고 재고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근데 이게 결국에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요즘에는 뭐 그 저희 고객이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시계열로 막 그 예측을 하려는 그 어떤 니즈가 사라진 건 아닌데 그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들은 다 이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통계 모형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잠깐 볼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계학습 모형 그러니까 뭐 제가 ML과 DL을 그냥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뉴럴 모델이 아닌 그냥 기계학습 모형으로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는 것인데 그 뭐 캐글 컴페티션 보면 주로 XG 부스트가 그 경진대회에서는 우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캐글 노트북을 아주 잠깐 볼 텐데 기본적으로 그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그 PGM이라는 미국에 있는 전력회사의 시간별 에너지 소비 데이터에서 미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것이고 XG 부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리 모형이에요. 근데 그 XG 부스트는 사실은 시계열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 아니겠죠. 트리 모형이니까. 그래서 AR 모델과 달리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형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처를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아주 잠깐 볼게요. 지금 23분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내용을 한 2분에 걸쳐 보겠습니다. 캐글에서 뭐 에너지 컨섬션 치면 나오고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사람은 그 유튜브에 자기 노트북에 대한 강의도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그건 거고요. 그러니까 피처를 어떻게 만드냐예요. 그러니까 피처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 아까처럼 그 1시간 전 또 그런 또는 뭐 요일, 월 같은 것들을 여기 보시면 피처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칼럼을 아워라는 것 그리고 쿼터라는 것, 달이라는 것 이런 걸 만들어라 해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그 타임 베리어블과 에너지 사용량 메가와트만 있었는데 이 레코드, 이 관측값은 11시에 관측된 것이고, 데이 오브 위크는 3, 그러니까 월화수 정도 되겠죠. 그리고 1분기, 2월 달, 이런 식으로 그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계열 예측을 하는데, 레그 피처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 데이터를 이렇게 레그 1, 2, 3라고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분포를 보고 모형을 만들었더니 뭐 이제 그뭐 오차가 뭐 한 4,000시간 정도 되더라. 뭐 그런 게 나오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피처 임포턴스인데 이 XG 부스트로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변수는 레그, 그러니까 1년 전에 에너지 사용량, 2년 전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몇 시였는지 그런 것들.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패턴이 분명하니까 몇 시에 그러니까 내일 17시에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할 때는 분명히 4시 사용량보다 많다는 것을 아니까 분명히 모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알면 되겠고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실습 도구는 저희 이제 EDA 제품인 하드카운트 퍼블릭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 데이터셋은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타임 시리즈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그 중에서 여기 파워 유시지 2016년, 20년 뉴 이걸 쓰려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PJM이 아울리는 아까 캐글 노트북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이고요. 요 PDF 파워포인트는 강의 끝난 후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굳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거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실습은 좀 더 가벼운 데이터로 할 텐데 제가 어저께 아까 보셨던 캐글의 그 PJM 전력회사의 에너지 컨센섬 데이터 엑스지 부스트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하트 카운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PJM에서 그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뭔지 저도 한번 저희 그 요인 분석 기능을 통해서 한번 사용한 결과였는데, 아까 어, 엑스지 부스트 모형에서는 레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그 변수는 hours of day라고 나오고 뭐 분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기는 뭐냐면 어, 관측 시간을 알면 또는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시간을 알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실습을 하겠고요. 데이터셋을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열어놓은 걸 볼게요. 그러니까 2002년 12월부터 매 시간마다 그 데이터를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값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유니베리엇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데 보통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변수 하나 달랑 있지 않아요. 그 데이터도 일단 시간이 되면 볼 텐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못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매출 데이터라고 하면 매출이 발생한 시각이 있겠고 매출 금액이 있을 텐데 달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팔았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어디에 팔았는지 그렇게 같이 볼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현실의 데이터는 그런 모양을 닮아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실습에는 이렇게 달랑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만 있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요 데이터네요. 요 데이터.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EDA를 하겠고요. 요거를 저희 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볼게요. 일단 어,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무료 버전이라 이런 좀 몇 개 기능이 없을 텐데, 이 비주얼 디스커버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 시각화 기능 부분은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 강의 끝나고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EDA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준비 과정에 특별한 것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달랑 시간 변수와 에너지 사용량 변수가 있는 것이니까 바로 EDA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일단 아까 EDA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이 주말 오후 시간대에 많이 팔린다고 했을 때 주말 오후 시간을 우리가 늘릴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전력 사용량과 관련된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패턴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은 많은 경우 우리의 시계념과 관련된 시간대, 요일, 주중, 주말 그런 패턴을 이해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Y에는 이제 숫자 변수가 달랑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사용량이 있겠고, 일단 총 사용량 관점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합으로 일단 표현을 하겠고, 어, 시계열 데이터가 아까 하나 있었는데, 이 시계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타임의 촘촘한 그러니까 그래뉴러 에러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디폴트 월 단위로 표현할지 주 단위로 표현할지 또는 일 단위로 표현할지 심지어 시 단위로 표현할지를 고르는 거예요. 보시면 시 단위로 표현하면 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차트가 됐고 제가 이제 아래 윈도우를 좀 좁혀보면 그나마 보기 쉬울 텐데 보시는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타임의 그 촘촘함 그러니까 화면에 표현할 시간대의 촘촘함을 위해서 정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윈도우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동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드 카운트에서는 아까 CSV에는 달랑 시간만 있었는데 그 아까 캐글 노트북에서 한 것처럼 저희는 그러니까 파생 시간 변수를 만들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시계 표시가 있는 연은 뭐냐면 그 이렇게 그냥 연 단위의 변수를 쭉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 표시의 분기라는 것은 그 타임 레인지에 있던 분기들 2016년 쿼터 1부터 2020년 쿼터 4까지 그렇게 시리얼하게 시퀀셜하게 분기를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 마찬가지겠죠? 예, 주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ABC라고 있는 것은 이제 이게 범주형 변수라는 뜻인데 이제 어, 주기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아까 월과 비교해 드릴게요. 아까 월은 아, 시간대에 있는 모든 월들이 다 망라돼 있다면 여기에서 월별 주기는 그 시즈널 패턴을 알기 위해서 2016년 1월, 2017년 1월 데이터를 1월이면 다 이제 한 군데 모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 에너지 사용량의 패턴 같은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별 주기도 한번 볼까요? 시간별 주기를 보면 네,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의 분포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오전 7시, 8시 때 좀 트로프 바닥을 쳤다가 오후 7시, 8시 때 피크를 치는 패턴이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시간대별 주기인데 그 월별로도 또 다를 것 같아요. 월별로 그러면 어떠한 그 차원을 추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차원에서 차원을 추가할 때는 뭐 색깔을 넣을 수도 있겠고, 3차원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배시시라는 걸 많이 써요. 배시시라는 것은 윈도우를 쪼개는 건데, 제가 여기서 월별 주기로 그 화면을 쪼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시간대별로 그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쉽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하드 카운트의 EDA 기능을 뭐 다 소개해 드리진 않겠고 하드 카운트의 시계열과 관련된 ED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 변수와 관련해서 분석을 풍부하게 하고 계절적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변수를 자동으로 만들어 드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드 카운트 사용법 그런 것들은 이제 하드 카운트 뭐 차대리님이 좀 예, 홍보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